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회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는 저희가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세 개로 나눈다면 두 개로 나누면 두 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세 개로 나눈다면 강화학습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일종의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을 지도학습 안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정답이 있는 거죠. 레이블이 정답인데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하는 형태의 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지만 그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데이터, 둘 다 어차피 기계학습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어주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그 주어진 데이터의 형태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고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 그런 게 아니라 정답이 없고 레이블이 없이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 주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좀 완전히 결이 다른데 이제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잘하면은 보상을 주고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그 보상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제 모델이 강화해서 생성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대부분 지도학습 계열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지도학습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요즘에 이제 강화학습 쪽이 좀 많이 뜨긴 하는데 강화학습은 좀 머신러닝 쪽에서도 약간 딥러닝 계열이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지도학습 쪽을 많이 다뤘고요. 비지도학습은 사실 클러스터링 이외에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특성에 맞게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분류 쪽을 많이 봤죠.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분류랑 회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고 주어진 정답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와 회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의 형태가 이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 경우 그런 경우에를 분류라고 하고요. 정답의 형태가 컨티뉴어스한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형 타입의 데이터들, 그러한 데이터들인 경우에는 회귀의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엠리스트 필기체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엠리스트 필기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뭐 필기체로 어떤 글씨를 쓰면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써놓은 거고 그 숫자 데이터를 그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로 이제 매핑을 시켜줘서 정답을 찾는 게 이제 엠리스트 필기체 인식인데 그런 식으로 10개의 정답 카테고리컬한 레이블로 정의가 된 게 이제 요거 분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스팸 메일 분류는 어떤 메일이 오면은 그 어떤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0 아니면 1이죠.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분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예측 같은 경우는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하면 뭐 2563.32 그와 같이 어떤 실수형 타입의 데이터죠. 그런 이 정답이 그렇게 실수형 타입, 숫자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회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대부분 분류 쪽이었어요. 결정 트리나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러니까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류의 문제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게 야구 선수의 데이터라고 볼게요. 야구 선수 이 홈런 데이터가 있고요. 연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봉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싶어요. 연봉을 예측하는 모델.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홈런이 한 개면 연봉이 1,000만 원, 두 개면 2,000만 원, 세 개면 3,000만 원, 네 개면 4,000만 원, 다섯 개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봉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을 예측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측해요? 6개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이렇게 이 주어진 데이터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학습한 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연봉이 y고 홈런이 x라고 하면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홈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을 하면은 연봉이 나오죠.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는 그러니까 y는 1000 곱하기 x다 라고 하는 요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회귀예요.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회귀죠. 얘를 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1일 때 1000만원, 2일 때 2000만원, 3일 때 3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일 때 1000만원, 2일 때 2000만원, 3일 때 3000만원, 4일 때 4000만원, 5일 때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면 이렇게 이제 이 수식으로 이 연봉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은 회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은 1500만원 될 수도 있고 1501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밸류, 그러니까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딱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봉과 같은 숫자형 타입의 정답을 맞추는 게 회기다 라고 하는 거고, 회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요거를 조금 더 좀 꼬아서 보면 사실 저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연봉이 하나면 1500만원, 두 개면 2200만원, 세 개면 3400만원, 네 개면 4500만원, 다섯 개면 5600만원 이렇게 되면 6개면 얼마일까요? 요거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또 생성을 해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떤 수식 하나를 가지고 딱 100% 맞는 것 수치화된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00이라고 해볼게요. 1100. 1100이라 y는 1100x라고 하면 이제 1일 때는 예측값이 1100만원이고 2일 때는 2200만원, 3일 때는 3300만원, 4일 때는 4400만원, 5일 때는 55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사이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1500 빼기 1100 해서 400만원, 얘는 맞췄으니까 0이고 얘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1200만원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1050만원으로 해볼 수도 있고 1000만원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해봐가지고 이 오차, 이 정답과 실제 예측한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모델이겠죠. 요거 이 수식을 모델이라고 칭하면 이 오차를 더한 거가 최소화되는 게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는 뭐 회계 알고리즘을 만들 건 아니니까 만들어져 있는 회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회계 알고리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막 해보고 그 중에서 이 정답과 실제 예측한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요 수식을 찾아내주는 게 회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상에서 찾아보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다항회계라든지 뭐 선형회계, 비선형회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원론 원칙은 이제 이렇게 어떤 수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수식들의 예측한 예측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인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항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x값, 즉 이 연봉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홈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연봉을 예측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겠죠. 홈런, 안타, 타율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제 이 세 개의 값을 기반으로 어떤 수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수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러한 수식을 최소화하는 ABC, 수식이죠. 이 수식을 완성시키는 이 ABC의 상수값을 찾아내는 게 이제 회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홈런과 같이 하나만 있었으면은 그냥 회귀인 거고 얘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항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항회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회귀를 표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오차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림 찾아보시면 이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1000일 때 1500만원, 뭐 2일 때 2200만원, 3일 때 3500만원, 4일 때 5000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이러한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선형회기인 경우에 선형회기는 리니어 회기라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직선인 형태인 경우를 이제 선형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차율 있죠? 요 오차, 요거와 요거의 사이.
요거와 요거의 사이, 요거와 요거의 사이, 요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 오차, 이 선으로 그것도 빨간 선 그은 거 있죠. 요거 요거에 더한 거를 최소화하는, 요게 오차거든요. 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모델이 생성되면 선형회귀고, 이 모델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꼬불꼬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비선형 회귀라고 하고요. 예, 뭐 그런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이킨런에서 이제 저희가 회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사이킨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을 했는데, 요 리그레션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회귀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리니어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귀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일단 이러한 회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 알고리즘들을 이제 일부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회귀를 사용을 하면 이제 주요한 뭐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중요한 인자값이 있는데, 중요한 인자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 인자값이 있어요.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 인자값이 있는데, 그 인자값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연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때 얘가 이제 1000도 해보고 1050도 해보고 1200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러닝 레이시를 낮추면은 굉장히 파인 그레인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1000일 때 해보고,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시 뭐 0.001이면 이게 값이 되게 낮으면 이제 1000일 때 해보고, 1001일 때 해보고, 1002일 때 해보고, 1003일 때 해보고, 1004일 때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는 게, 러닝 레이시 낮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해보는 거고, 이 러닝 레이스의 값을 높이면 이제 1000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50단위로 이렇게 크게 해보는 거죠. 뭐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이킨런에는 굉장히 많은 회귀 알고리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 뭐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모델이 항상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모델,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사실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회귀 모델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여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라쏘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이게 좋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 트리를 분류의 알고리즘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이킨런에 있는 함수들, 객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그 분류의 문제와 회귀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 트리,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API를 보면 결정 트리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있고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 트리도 분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때는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리그레서, 그러니까 회귀 문제를 사용 위해서 결정 트리를 쓸 거면 이 리그레서 객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앙상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앙상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분류를 기반으로 실습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앙상블 방법도 이제 회귀의 문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상블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저희가 실습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객체를 사용을 하시면 회귀의 문제를 풀 때에도 이제 앙상블 방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회귀의 문제를 쓰실 때에는 앙상블 방법도 이렇게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